한국 보수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3대 과제 정동이. 저는 근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이중처벌을 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24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병력을 가장 많이 보낸 부문은 당시 대통령으로서 선거 시스템에 의구심을 가진 상황이라면 할 수 있는 직무라고 보는데, 반면 그때 국회에도 병력을 다음으로 보낸 행위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그 부문을 반영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중도의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므로 정치적 처벌을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정권을 내어준 한국 보수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3대 과제에 대해 이야기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이 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내지 못하면 또 다시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6공화국 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인 국회의 상권을 대통령이 가지지 못한 점에 대한 인식. 2024년 글로벌 측면에서 상당한 OECD 국가들의 국가수반인 대통령 또는 수상총리는 국회를 해산하였습니다. 영국이 그러했고 프랑스도 그러했고 일본도 그러했습니다. 반면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예산도 쥐어짜고 장관 후보들은 거의 모두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이에 맞서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카드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직시해야겠습니다. 둘째, 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정작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습 채용 등의 이슈들은 말하면서 정작 선거 시스템에 대하여 다른 OECD 국가 대비 여러 부족한 점들에 대해 지적하지 못하는 모름새로 일관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틀 전 제 글에 상세기술 참조 부탁드리며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셋째, 적어도 수년 전에는 나름 유효했던 미국 맹신론은 점차 세계 1위와 2위의 갭이 줄어들면서 그 유효성이 제한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수년 내에 거꾸로 자주국방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성이 배가 되는 구조에 대한 인식이 한국 보수 세력에게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2021년 말 기준 미군 전체 현역 약 135만 명 중 약 12.8%인 17만여 명의 병력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으며 87.2%는 미국 본토에 상주합니다. 전 세계 80개국 이상의 750개 이상의 기지를 운영하며 주요 주둔지는 일본, 독일, 한국 등입니다. 해외 주둔 규모를 보면 전체 현역 미군 중 약 12.8%가 해외에 배치되어 있고, 주요 주둔지는 일본 약 5만 명, 독일, 한국 약 2.3만 2.8만 명이 대표적인 대규모 해외 기지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개국 중에서 일본과 독일은 세계 대전 원인 제공국인 반면 한국은 원인 제공은 없었고 분단국입니다. 한국전 당시와 비교할 때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 대비 당시 상황과 역전되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2024년 세계 군사력 평가에서 한국 5위, 북한 36위 기록. 문제는 독일은 통독되어 세계대전 이전 지형으로 돌아갔고 한국과 중국만 세계대전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이고, 이런 측면에서 점점 세계 1위와 2위의 갭이 줄어들 향후 수년간 만약 중국이 통일 노력을 시도할 경우 현 국방자주가 안 된 상황에서는 한국이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그 전쟁에 피동적으로 끌려들어갈 위험이 제 분석상으로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전시작전권이라도 이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환수가 필수적인데,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의 공식 제의하여 추진되었으며 이후 연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수는 적어도 수년 전에는 나름 유효했던 미국 맹신론이 이러한 측면에서 가져올 미래 위험에 대해 직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혹시라도 향후 대선에 승리하더라도 다시 정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저의 지적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시태그 한국 보수 3대 과제 해시태그 정동희 뷰.